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신용카드 몇 개와 쌈짓돈으로 구겨진 용돈 몇 푼 빼고는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여유자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또는 주식, 예금 등의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자자산에 가 있으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가치가 변동하고 있을 것이며 어느 순간 그것을 정리함으로써 투자 원금과 각종 재비용을 차감을 하고 나면 투자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자칫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단기 처방책으로 시중에 통화가 많이 불리다 보니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하고 실물 경제인 부동산, 주식, 금, 가상화폐 등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금융상품을 이제는 투자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끌 부동산 투자로 또는 동학개미 주식 투자로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주식 투자의 광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꼬박꼬박 돈 벌어서 은행의 예금을 해둔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을 하다 보니 나만 병신이 되거나 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예금이고 적금이고 모두 닥치는 대로 깨서 부동산 주식으로 몰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영상의 제목처럼 여유자금의 투자 승부처는 어디인지, 또 현재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미래의 투자 방향 등을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본 영상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조지 소로스도 제1교포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역시 때로는 투자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며 미국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처럼 주가 상승으로 일약 세계의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순간의 선택이 그의 성공 투자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란 건 사실 타이밍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즉 자신의 시간과 노력, 내 돈이든 남의 돈을 차입을 하든 자본을 투하해서 번뜩이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란 모든 원인과 결과물에 대해서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는 그저 가볍게 참고 정도로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귀담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투자의 위험, 즉 리스크가 적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면 부동산, 금, 예금, 주식, 선물 옵션, 가상화폐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선물 옵션과 가상화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감히 접근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투자 상품인 것 같고요. 우선 부동산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부동산은 광풍처럼 폭등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에서 시의적절한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제때 펼치지 못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더 이상 금융상품은 투자 대상으로서 메리트를 상실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유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쏠림 현상이 빚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듯이 결국 돈이라는 것도 높은 투자처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 특히 집값이 현재보다 앞으로 더 상승을 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택가격은 꼭지점에 다다라 있거나 조정기간을 좀 더 거칠 수밖에 없는 구분응선에 와 있어서 조만간 하락을 앞둔 시점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일간 뉴스를 접해보니
조금씩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호가가 낮게 거래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살 때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정책과 세율 인상 등이 2021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종부세 등이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올 한 해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6월 이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변곡점을 형성하며 조정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매수 타이밍은 올 6월 이후 하반기로 좀 더 늦춰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가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 소유 부동산이나 다주택자들의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점차 매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금이나 기타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낮은 금리로 인해서 투자의 메리트가 상실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주가지수가 3100선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올 초 코로나 사태 시작 전 2200선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500선이 살짝 무너지는가 했더니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주가지수는 따블인 3100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하루에 증권사의 신규 주식 계좌 개설이 10만 건 정도라고 하니 가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에 이어서 주식 투자가 대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끝없이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조만간 조정기와 하락기가 다가올 텐데요. 무엇보다도 주식은 부동산보다도 매우 리스크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각 정부에서 위축된 시장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정부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 백신이 투여되고 점차 일상생활이 안정을 찾아간다면 미국의 연준에서도 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하며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눌렸다가 폭등한 주가 역시 점차 앞으로 조정기를 거쳐서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 주식시장에 일반인들이 뛰어드는 것은 타이밍상으로도 수익을 실현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귀재가 있는지 고수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리스크가 많은 주식 투자는 지금까지 선례를 보더라도 성공보다는 결과적으로 실패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더라도 현재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실현한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선 주식시장의 근본 구조를 살펴보면 주식 거래 시에 필히 따라붙는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 등을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MF 시대나 미국의 9.11 사태 또는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외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 후에 점차로 주가 상승기에는 웬만하면 누구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 아무리 고수라도 틈새 시장에서 개인들이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여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속 중이기 때문에 상승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조정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평생 업으로 하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이제는 서서히 주식시장에서 떠날 채비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투자의 위험성 등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실 점은 부동산은 자기가 살 집을 구하거나 투자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지만 주식이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자칫 과욕을 부리다가는 투자 원금까지도 손실을 보는 매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 원칙을 잘 지키셔서 자신의 재산을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적절하게 안정성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시고 어느 한 상품에 몰빵하는 어리석은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수시로 시세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뚝심이 없는,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들은 일희일비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고 정신적으로 매우 황폐해지기 쉽고 주식 또한 마약과 같아서 쉽게 끊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로 주식을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께서는 매수 타이밍을 잘 포착을 하셔서 우량주의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식 시세판에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정신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손해인 것이며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는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재는 조금 타이밍을 늦춰잡고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여 부동산과 세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 알기 쉽게 강의가 되어 있으므로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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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